여러 가지 주변 변수들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특별한 모멘텀거리가 아직까지는 없는데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머그클럽의 홍성배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이제 10월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먼저 키워드 첫 번째 것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키워드 공감 첫 번째는 정책 모멘텀의 약화입니다. 9월에는 정말 여러 가지 정책 모멘텀, 정책 이슈들이 나왔는데요. Q3 발표 이후에 단 하루 깜짝 반등에 성공한 이후에 계속해서 2000선을 전후해서 우리 증시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쯤 좀 아주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일단은 Q3 발표 이후에 지수가 2000선을 넘었다가 이제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네. 그리고 2000선에서 이제 좀 강하게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Q3 효과가 좀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의 Q3 정책이 아주 강력한 정책이긴 합니다만 효과가 일단 금년 내에는 좀 발생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통화정책은 일단 시차를 지닌 정책인데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지나치게 높게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Q1, Q2 때 정책 발표 이후에 지수가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도 요번에도 Q3에도 아마도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좀 저 또한 많이 흥분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요. 네. 그래서 유동성 랠리가 좀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사실 상황을 좀 더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 유동성이 부족해서 돈을 푸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Q1하고 Q2 때랑은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Q3 목적이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Q3 효과는 좀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미국 부동산 가격과 어떤 그런 관련 산업, 일단 모기지나 아니면 건설 중장비 등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연내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Q1과 Q2 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워낙에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단 지금까지는 시장이 지지부진하지만 힘을 비축하는 과정이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았던 것도 사실인데요. Q3 같은 경우에는 지금 Q1과 Q2 때와 비교해서 달러와 약세 현상도 좀 얕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이 오르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효과가 연내에 나타나기는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좀 냉철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건지 화면으로 또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펀드 환매입니다. 사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지금 2000선 정도에서 지수가 움직이다 보니까 16개월 연속 자금이 유출되면서 투신권에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순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정도 펀드 환매 물량이 더 나올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많이 나오고 있죠.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부양 어떤 기대감이 시작된 이후에 어떤 랠리가 조금 있었죠. 그 이후부터 이제 한 9월 동안에 사실 투신권 순매도 규모가 한 2조 원대로 이제 집계가 되는데요. 주 요인은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식형 펀드 환매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가 단기간에 일단 2000선 내외까지 급등하면서 차익을 노린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펀드 투자자들 심리적인 마지노선, 펀드 환매 마지노선이 일단 2000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 2000 되면 펀드 환매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2000선 부근에서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매물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00선 부근에서 펀드에 들어온 어떤 자금들이 일단 4조 원대라고 추정해 봤을 때 2조 원이면 거의 절반 가까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지만 어떤 그런 상대적인 강도는 점점 약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경기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형주보다는 안정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그런 종목에 좀 더 관심을 둘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실질 향후에도 다소 좀 지지부진한 장이 예상되는 만큼 어떤 투신권의 펀드 환매 역시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투신권이 2달 동안에 어떤 개별 종목에 좀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떤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조금 더 요런 종목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방향성이 불투명할수록 어떤 객관적인 수치, 실적이죠. 그게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대형주는 사실 그렇게까지 큰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중에서도 어떤 실적 목표치가 상향되는 그런 종목들 좀 관심 가지고 지켜보셔야 할 듯 싶고요. 그리고 기존에 주도주라고 불렸었던 어떤 중형주들 있잖아요. 그런 제약, 화장품, 헬스케어, 네. 게임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일단 실적이 좀 추정치가 상향될 만한, 그러니까 실적이 근간에 있는 종목들로 좀 압축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나 또 실적 시즌을 맞았기 때문에 투신권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순매수를 할 수 있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또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머그클럽의 홍성배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